관련해서 최하영 관련한 옛날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 기사들을 다 조사해서 갖고 있다가 묵혀놨던 거를 꺼낸 느낌인 건데요. 아니 근데 뭐 요거 옛날에 있었던 거긴 해요. 보면은 2022년 5월 3일인데요. 이 YTN 기사입니다. 한덕수 부인이 이제 갑질 의혹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국무총리 후보자였죠. 한덕수가 이때는 2022년 배우자 최 씨가 주미대사 시절에 공관 직원 그다음에 운전기사한테 갑질했다는 이런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그 미국 대사관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 안에서 대사관 경비로 자기 개인전을 4번이나 열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동문부터 자기 학교 동문 동창회를 또 나랏돈 예산으로 갖고 그렇게 많이 열었대요. 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쓰는 거는 뭐 세금 쓰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1차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공금을 지 멋대로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의 문제인 건데, 문제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이나 직원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심하면 거기 근무했던 근무자의 부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는 거야. 공사 배우자들이 정신과 치료 받았다. 아니 남편이 공무원이지 부인은 따라간 사람이잖아. 일반인이잖아. 인격 모독 뭐 이런 걸 했대요. 세상에. 아, 이게 옛날에 뭐 군부대 김장하면은 별자리 김장해 주려고 대령이 부르면 뭐 대위가 와서 다 버무리고 뭐 소위 마누라가 부인들이 와서 와서 뭐, 부인들이. 배추 처리하고 뭐 그런다 이런 것처럼 아니 외교부 안에서 배우자들을 불러다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는 그리고 거야. 공사 배우자들은 정신과 치료, 그다음에 공사 직원들한테는 인격 모독, 폭언이 있었다는 이런 피해 제보가 있었고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덕수가 뭐라고 했냐? 배우자가 문제는 알지만 정신과 치료는 모른다. 그러니까 갑질한 건 아는 거예요. 어? 아니 그 얘기 안 들어봤겠냐고. 아니 그거 한덕수가 모르겠어요. 아니 지한테 대장님 어떻게 하는 사모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희 마누라가 미칠라 그래.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랬다는 거냐. 같이 사는 나는 어떻게 했냐 이 새끼야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무역협회장 시절에 배우자가 화교 운전기사를 자주 교체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사 근무 기간이 원래 짧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항상 마음에 맞는 기사를 뭐 찾기는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사들이 정말 온갖 갑질을 많이 했어. 세상에. 안 봐도 뻔해요. 쇼핑하러 다니면서 막 불러내고 밤중에 불러내고 막 폭언하고 걷어차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됩니다. 한덕수 아무튼 밑에 이런 있으면. 짓거리를 평생 견뎌온 한덕수도 멘탈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장성철이 한덕수 부인에 대한 썰을 하나 더 풀었다고 하는데 트위터에 있더라고요. 유명한 탑 디자이너가 한덕수 넥타이를 만들어가지고 선물 갖고 왔는데 근데 부인이 열어보더니 명품으로 바꿔와 라고 아니 디자이너가 자기가 직접 대단해갖고 수제로 자기도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수제로 넥타이를 만들어갖고 일부러 갖다 준 거 아니야. 사다 주려면 더 쉬웠겠지. 그랬더니 야 명품으로 바꿔. 야 난 아르마니는 싼 거지. 야 이거 뭐냐? 나 허르메스 아니면 안매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이거는 보통 이 인간이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주면 다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도 고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 명품으로 바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야. 이거는 김건희도 못하는 거 아닐까? 안 만났으면 안 만났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그 옛날에 무역 통상을 담당하던 그 시절에 이제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2000년도에 이게 뭐 또 트위터에서 또 돌고 기사로 나온 거 있는데 2000년도에 중국산 마늘 관세를 30에서 300%로 올려가지고 막 잘했다고 자랑을 했대요.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나? 그래가지고 한국산 휴대폰 수입 금지로 이제 보복을 하니까 한덕수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관세 빵 프로로 굴욕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녹화를 떴었던 그 파산기가 있습니다. 응? 고사리 파산기라고. 고사리? 제가 요때 고사리를 수출하기 위해서 캐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캐나다는 나중에 대안으로 찾은 거고 중국 고사리를 수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수출하려고 올려놨는데 수출 면세를 조정을 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6달 동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 한덕수 때문이요. 한덕수 때문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굴욕 계약을 하고 모른 척했어. 그런데 나중에 아닌 이게, 척했지. 밝혀져가지고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자, 고사리 파산기는 내일 멤버십 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백두산 고사리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할 때 관세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 관세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아이고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잘하는 척하지만 뒤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책임지고 물러날 게 아니고 이거는 그게 속였기 때문에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아예 자기가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을 한 건데 이거는 무슨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물러나면 끝인가? 근데 그걸 가만 놔두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큰 소리 쳐놓고 안 되면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도망간다니까. 상대가 세게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게 이런 정신 얼빠진 협상가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내세우는 성과 중에 하나가 이거와 관련한 거잖아. 뭐 통상 뭐 이런 통상 뭐 이런 거에 뭐 전문가라고 미국 문제를 자기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스값이 40%, 뭐 전기료도 그 못지않게 올라가지고 물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뭐라 그랬냐? 작년 9월 26일이죠. 전기 가스 요구 올려가지고 소비를 억제시켜야 돼. 야, 돈 없는 니들이 다 내라. 더 많이 내야지. 지금 싸서 그런 거야. 싸서. 비싸면 못 쓸 거 아니야. 이 개돼지들이 지금 전기하고 가스가 싸니까 이게 난리지. 이게 더 비싸게 올려가지고 못 쓰게 해야 돼. 돈 없는 것들은 안 돼. 쓰면 안 돼. 이런 짓을 하는 놈이 무슨 아이고야.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스비가 싸다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는 애초에 에너지 사업이 민영화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돈을 내고 민영으로 에너지를 사서 쓴 거고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투자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전력 생산에 대한 기반 시설을 투자를 했어. 세금으로 한 거야. 우리 국민은 세금으로. 그래서 그걸로 갖고 대기업한테 최우선으로 전기료를 몰아줘 가면서 그걸로 수출해갖고 나라를 일으킨 거라고. 애초부터 싼 게 아니에요. 국민이 낸 세금을 희생을 해서 그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싼 전기료를 기업 우선으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서민들이 기업보다 역차별을 받아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꾹 참고 있어. 그 삼성이 가난해. 우리가 가난해. 왜 삼성은 전기료가 70원이고 우리는 140원이냐고. 우선 이렇게 무능하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을 뭐 어떻게 뭐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쓰세요. 뭐 좋습니다. 네. 누가 쓰겠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얘는 관료 특히나 임명직 관료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놈이에요. 최악이다. 그래서 내가 이 최악 중에 정말 최악이라는 건 뭐냐면 무능하고 부패했는데 이걸 스스로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법카로 한 번도 내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서민의 물가를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어디 가나 특혜를 받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출세를 위해서는 마누라 말을 듣는 걸 뛰어넘어갖고 자기 자식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정말 철두철미한 자기 자식도 희생시키지, 나라도 팔아먹지. 자기 자식 희생시킨 놈이 나라 돈이 아까워요. 국민의 생명이 아까워요. 국민 개돼지로 알지.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심심하면 뭐 미국 대기업에서 돈 턱턱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고. 그리고 그 참. 돈으로 받은 만큼 미국 대기업에 그만큼 특혜를 해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에 태영이가 자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젊을 때 남편의 운을 자식이 그런 말이 있긴 있어. 왜냐면 남자 운이 있는데 집안에 운이 있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부모의 운을 말하자면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어요. 뭐 자식이 힘들게 왜냐면 하는 운이 아무래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돈도 해야 들어가야 되니까 되고. 당연히 그걸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서 뭐 대업을 앞두고는 또는 뭐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자식을 아예 안 만든 게 아니라 복중에나 가지고 있는 자식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해를 가하게 되면 그 자식의 원혼이 나중에 원기가 돼갖고 그 사람을 해쳐요. 주술 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원래 원칙적인 주술은. 그러니까 아예 운이 나빠서 당신이 공직자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으면 출세를 못 한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가지는 이런 경우는 사주받고 있는 놈은 있으나 자기가 생긴 자식을 죽여갖고 되는 놈은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그게 원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그만큼 나쁜 일이 액흉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한덕수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뭐 지 인생 지가 조진다고? 뭐 점쟁이 얘기 믿으면서 계속 뭐 애기도 지우고 애 가지면 남편 출세 못 한다고 뭐 최하영 씨가 뭐 그걸 믿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덕분에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겠죠? 그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덕분에 어. 그동안 쌓아왔던 60평생 넘게 70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년에 처참하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거라고요. 이제 벌 받을 시기가 온 것 같네. 이제 와서. 또 한덕수의 무능에 대한 또는 기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불법 지명에 대한 얘기 요것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그에 관련한 걸로 인해서 구속이 될 만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대선 출마를 통해서 만일 저쪽에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위헌적인 행동이고 권한을 넘어서는 범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는 얼마나 신중했고 얼마나 제대로 된 검토를 했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장경태 의원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은 한덕수가 원래 헌재재판관 지명 시에 뭐 법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은 이런 법적 검토 의뢰 사실이 아예 없었대요. 근데 한덕수는 뭐라고 했냐? 국무회 8일인가 국무회 후에 법적 검토를 거친 뒤라고 했거든요. 거친 뒤에 이거를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굴한 거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이 없다. 국무조정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법적 검토를 진짜 한 거 맞냐. 근데 그 법적 검토를 안 했으면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부 전에는 이러한 국가의 고유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의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그 담당 비서관들이 그에 대한 내부 이력들 그리고 신원조회를 몇 달 전부터 쭉 해갖고 그 법정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옛날 조국 장관이 하던 민정수석이 하던 게 그런 일이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한다고 하였어요. 근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한동훈이 갖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법무부에라도 여기에 대한
신원조회 내지는 공문이 관련된 있어야지. 내용들을 점검을 시켰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공문에 보면은 법무부하고 같이 대통령실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고받은 공문은 뭐 파견자 근무 상황 및 총괄 근무 내역 이거밖에 없대.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전에 인사 검증에 대한 이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두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법원이 다 끝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문이 없는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아예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위헌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자기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위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처분 처마지가 뭐라 그랬죠? 지명을 했으나 지명한 건 아니다. 뭔 개소리야. 결론적으로 이게 행정관료로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거나 자기가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한다 그랬으면 일 말이를 이따위로는 안 할 겁니다. 뭐 최소한의 절차와 서류나 시스템을 따랐겠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누가 시키니까 바로 지명한 거지. 그거밖에 그냥 설명이 안 돼. 아영언니가 자 오늘 나가면 바로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네 그러고 와서 근데 이지랄 한 거예요. 이렇게 법적 검토도 없이 갑작스럽게 했는데 윤석열 친구를 지명을 한다고? 헌법재판관에? 이거는 수사 대상이지, 이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출마를 강행해야 되는 이유는 아영이와 건이가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출마를 안 하면 바로 경찰에 달려 들어가게 생겼거든 지금. 근데 출마를 하면 지 돈을 다 털고 아직까지는 안 썼잖아. 그러니까 다 털고 나서 깜빵에 들어가는 거. 그냥 있으면 그냥 깜빵에 들어가는 거. 내 같으면 그냥 깜빵에 들어가겠다. 왜 돈을 다 털고 개망신 당하고. 그 돈이 내 돈이야? 아영이 돈이지? 이러나 저러나 내 돈은 아니다. 완전히 한덕수는 지금 무소유인 거예요 지금. 그 한두 달 뭐 길게 더 깜빵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돈 쓰세요. 좋습니다. 버티다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질만 더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싶네요. 무슨 경제 무슨 뭐 성과를 어쩌고 경제 안정을 시키고 어쩌고 한덕수 뭐 통상이 어쩌고 하는데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트리오의 경제 성과는 GDP 증가율이 4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를 기록한 이 대기록 이런 미친 대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0.4% 성장한 거네요. 그리고 나라비 1100조를 돌파시킨 거. 아. 얘들은 뭘 해도 아무것도 증명이 안 돼. 뭘 잘한다고 해도 다 수치로 다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900조 넘었다고. 뭐 난리를 쳤지.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 환율이 1200원만 돼도 나라 망했다고 이 연병을 하던 이 놈들이 기껏 꼴랑 3년 만에 1100조? 얼마를 늘린 거야? 거의 180조를 늘렸어요. 우리나라도 천조국이네. 아, 그게 그 뜻이 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미국은 1년에 국방비로 쓰는 게 국방비예요, 최고고, 그럼 매년 쓰는 거고. 우리는 이걸 5천만 국민이 다 갚아야 된단 말이야, 4천만 원씩. 아, 미치겠다. 응? 아. 물론 나라가 잘 되면 이자 주고 원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그걸 한두 해에 뭐 한 10년에 분할해가고 갚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빚을 낸 놈들한테 또 정권을 맡긴다고? 아휴. 그러니까 민주정권 들어와서 앵간히 좀. 빚 한 50조, 80조 이렇게 기껏 깎아놓으면 이 새끼들이 뺏어가지고 끌고 간 다음에 100조, 200조씩 늘려 이 패턴이야. 한 발 뒤로 당겨놓으면 이 새끼들이 10발 빚을 늘려놔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빚 갚고 정리하려고 하면 진짜 민주진영이 한 20년, 30년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하시면 뭡니까? 그래서 중간에 빚이 늘거나 경제가 힘들거나 나라가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새로운 정치 세력한테 한번 맡겨볼 수 있겠지. 이것들은 어떻게 된 게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갖고 갈 때마다 나라를 도륙을 내버려. 도륙을. 그리고 점점 더
피해가 커져요. 그래놓고 지는 잘 산다? 어? 지는 지만 잘 산다? 국민들 죽어가는데? 아니, 박근혜가 하는 거 보고 세상에 이런 모질이는 다시 안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더 큰 모질이가 나오고 있고. 네, 박근혜는 모질이었고, 말 그대로. 윤석열하고 한덕수 이쪽은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진짜. 그냥 모질이가 아니야, 여기는. 씨발, 이 무능한데 욕심도 많은 새끼들은. 어? 아니, 나라를 망치는데 유능한 거죠.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지 헤쳐먹을 거에만 이해가 그러니까. 밝은 놈들. 이런 놈들이 나와갖고 나라 걱정을 해요. 근데 최소한 지금 국짐에 있는 네 마리는, 솔직하더라고. 뭐라고? 나라 위에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지들이 나라 위에 뭘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점은 솔직해. 못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니들은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나라 살리는 길이고 도와주는 거지. 그렇습니다.